반중 시위, 혐중 시위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최근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서울 명동, 여기에 이제 중국 대사관이 있는데 서울 명동에서 최근까지 계속된 이른바 반중, 혐중 시위가 진행이 됐었고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반중 시위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도 일단 오늘 저녁에 또 다른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장사를 해야 될지 나와야 될지 시위대들이 오는 그날은 매출이 거의 한 반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건물에도 막 그냥 쓰레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거 막 쓰시면서 지저분하게 쓰시는 경향도 있고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제 저녁 6시 17분인데 박성민 비서관님 잠시 뒤부터 또 명동 서울중앙우체국부터 서울 한복판에서 일단 한 200명 신고 참가자가 예고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이 혐중 반중 전서 이제 반중 시위 철저하게 단속해라라고 하는데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면 지난번에 명동 진입을 막으니까 또 대림동으로 몰려가는 일도 있었던 것이고 예. 그러더니 또다시 이제 명동 인근으로 와서 또 시위를 하겠다라는 건데 명동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K컬처 열풍으로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정말 많은 상인들도 있고요. 관광객들도 함께 혼재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곳에 와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면서 혐오성 발언을 하고 사실은 지난번에 시위가 있었을 때 그 시위대를 직접 맞닥뜨린 상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 좀 위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걸 좀 멈춰달라고 하니까 예. 이 시위대들이 직접 상인들을 약간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혐중 시위가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경제적인 면인 겁니다. 이렇게 특정 국가를 거론한다라고 하는 건 특히 지금 우리 K컬처 열풍으로 관광객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고 국격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상인들도 장사를 계속 나와서 해야 되나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그 과격함에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인데 사실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것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특정 국가를 거론하면서 혐오 발언을 이어가고 특정 동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킬 수 있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조치를 의미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재차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왜 반중, 혐중 시위만 언급하고 반미 시위의 현 정부는 침묵하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반미 시위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양키고 홈,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사진 찍기. 그런데 이 반미 시위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 없으신가요? 그것이 상행위라든가 영업과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반미 시위 펼쳐지고 있는 역시도 많은 여러 가지 상행위에 네,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것은 표현의 자유에 사실이고요.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규제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반중 시위에만 대해서만 이 깽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도 오해하지 않겠는가? 이 친중 혹은 친북 왜 반미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도 뭔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하고 싶었던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그다음에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 좀 강경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분위기를 타서 반미 집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 방송 끝나고 광화문에서 반미 집회를 제가 지나가면서 보게 됐는데 좀 지났을 정도의 어떤 험한 말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미에 대해서 반미 집회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지나치게 친중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토, 영토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서해 공정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가 뚜렷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뭔가 국제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바로 주한 주중 대사관에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는 건 지나치게 굴욕적인 어떤 친중적인 요소가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욕설이나 폭력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충돌은 없어야 되고요. 다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영주권 관련해서 예. 우리나라 영주권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 한 10만 명이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습니다. 8만 명 정도가 중국 사람들인데요. 예. 호혜적인, 외교에서는 굉장히 호혜적인 게 중요합니다. 상호 호혜적인.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는데 예. 왜 지나치게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왜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주는지,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팩트들이 쌓이면서 반중적인 어떤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 지시만 할 게 아니라 집시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집회요, 너무 지금 사실상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도로 점거도 뭐 수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 표현의 자유도 있겠지만 시민의 자유도 있는 거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주말만 되면 이 광화문 거리가 도로가 다 막힙니다. 그래놓고 시위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로 정말 집회와 이런 것들은 시민의 어떤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집시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민주당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법 개정 이거 해야 됩니다. 법 개정. 여당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건 뭐 한번 고민해볼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실 혹은 국민의힘 이제 비판했던 김민석 총리라든지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이제 혐중, 반중 시에 대한 메시지 저희가 준비한 사업이었습니다. 또 오늘도 집회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이제 3위로 가볼 차례입니다.